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오늘 톡방에서 저희가 정보가 이제 받아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토호제를 푼다고 얘기를 한 지역들이 떴어요. 저희가 늘 얘기 드렸던 게 토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들을 언젠가는 풀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한강벨트랑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안 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강벨트를 벗어나는 뭐 동작구나 뭐 아니면 여의도나 뭐 아니면 마용성이랑 뭐 강남 3구 이걸 빼고 다른 지역을 푼다라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사야 되냐면 미리 지금 그곳을 임장을 가서요. 부동산을 접촉을 해서 그 지역에서 괜찮은 물건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원래 토호되기 전에 팔려고 했던 물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난 다음에요. 지금 그 지역의 전세가가 어떤지, 그 지역에서 호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미리 내 돈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호가 풀리는 날 바로 계좌를 받아가지고 돈을 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방보다 압도적으로 서울이 좋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공급들이 없어질 거고 앞으로 향후 터를 다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의 수요가 더 몰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올해 역대 수능이 가장 뭐 수능을 많이 친 지금 최근의 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를 어디를 갈까요? 그 친구들은 무조건 서울 쪽으로 학교를 가려고 최대한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의대 완전 정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친 듯이 슈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지방에서 의사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결국에 개업을 하고 수련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배우고 싶은 지역은 어딜까요? 서울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수입 일정 부분 나오고 나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어디에 살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맞아요. 제가 수능을 칠 때만 해도 60만 명, 70만 명씩 쳤는데 지금은 많이 쳐야 30만 명. 근데 이번에는 재수생들 포함해가지고 역대 50만 명 정도가 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어디를 가고 싶어 할 거냐? 서울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거의 말살될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인구가 줄어들거나 학생도 줄어들고 그 주변의 상권들이 다 망해요. 그리고 원래 교대에 대해서 선호도가 엄청 높았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교대가 지금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 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40명, 50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반에 많아야 뭐 한 20명? 그러면 그 많이 뽑아놨던 선생님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학교에 정원이 차지가 않을 거고 결국 학생이 차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랑 교대랑 이런 학교들이 머지않은 시기에 통폐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기사가 떴는데 동덕여대? 네. 동덕여대에서 그 총장님인가? 뭐 그분이 2029년인가 2030년에 남녀공학으로 바꾼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학교는 자선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논리로 봤을 때 서울도 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바꾸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럼 사람도 더 몰릴 거고 사람들이 직장이 있는 곳이 서울이니까 더 서울로 갈 거고 하는 그런 순환들이 훨씬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정말 제가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슬라브계 무슨 러시아 쪽 사람인데 PH129를 전액 현금으로 샀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서울이 글로벌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특히 강남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살기 좋은 것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자꾸 뭐 이런 논리가 어떻냐 저런 논리가 어떻냐 뭐 공급을 할 거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 드려요. 토 풀리면 갈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약수 하이츠, 답심리 쪽이랑 청계천 쪽에 있는 뭐 그쪽의 핵심지 중에서 신축이 들어가는 곳들에 대해서 분명히 슈팅이 올릴 거예요. 뭐 아니면 그 외적인 지역으로 해서 제가 좋아하는 뭐 철산이라든지 그 외곽 쪽으로 관련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경기도는 일부도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전문가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반기에 예측했던 예측들 중에 대다수가 맞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풀지도 몰랐고 정권이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도 몰랐고 지금 중간에 국토부 차관님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논란이 됐을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변수들을 사람들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뭐 상저하고니 뭐 하저상고니 뭐 이런 것들을 막 예측을 하면서 시장이 막 이렇게 넘실넘실 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음마가 거래되는 썰들을 보니까 국평 기준으로 43억에 거래됐대요. 그러면 도대체 음마는 개발이 되면 얼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도곡동의 구축 아파트 역삼럭키가 30억을 뚫기 지금 직전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시세대로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오늘 또 실거래가를 보니까 수서의 대치 뭐 2단지 뭐 그거랑 위례나 뭐 저쪽에 있는 하남 미사에서 신축의 대장급 아파트들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14평이랑 33평, 34평의 가격이 똑같다니까요. 입지, 즉 땅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건물의 가치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토 풀릴 거예요. 토 풀리면 어디 가야 된다? 약수 하이츠, 그 다음에 답심리 쪽이랑 그쪽으로 돼 있는 주변의 신축 아파트. 아시겠죠? 그쪽으로 꼭 가야 돼요.